지난 5일 경찰청장으로 치러진 고 심재호 이재현 형사의 장례식. 젊은 두 형사의 죽음은 가족과 동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서울 서부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두 형사의 빈자리에는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함께 두 형사가 신촌의 한 카페로 검거 작전을 나간 것은 지난 1일.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용의자가 카페에 들어서자 고참인 심 형사가 먼저 수갑을 꺼내들었고 바로 그 순간 앉지도 않고 경찰이 딱 수갑을 채우려니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경찰을 찌른 것 같아요? 자신을 불구속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얘기를 했지.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그래서 저는 6개월이 됐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심 형사가 쓰러지자 이 형사는 맨손으로 흉기를 든 용의자와 맞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정신이 없었지. 그 상황까지 나는 안 나가고 꼼짝 못하고 서 있으니까 내가 아마 넋이 빠졌나 봐. 근데 형사 한 사람이 발을 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이걸 잡아야 되느냐 안 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면서 2m 안에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 형사는 등과 팔, 어깨에 무려 9군데 칼을 맞으면서 대항했지만 용의자는 결국 도주하고 맙니다. 여기가 신촌 그랜드백화점 옆에 칼부림 나서 빨리 오세요. 119. 신촌 지금 칼이 길어가지고요. 이승대 빨리 좀 와주세요. 두 형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처는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워낙에 특이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그만큼 피를 수혈을 해주는데 그만큼 금으로 출혈이 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침대 위에서는 심폐소생술 하는 밑에는 거의 피고랑이더라고요. 피고.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관살해범 이 씨가 검거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후 두 형사의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부인에게 전해진 것은 사고 당일 신고 나갔던 남편의 짝 잃은 신발과 형사수첩뿐. 얼마 전 경사로 승진한 심 형사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흉기를 든 범인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한다 하지. 자기 절대로 안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때는 밤에도 불려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같이 가자 뭐 그럴 때 보면은 그럴 때는 저는 섬찟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런 장비들은 다 갖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처럼 그렇게 가는지는 저는 몰랐었어요. 경북 포항의 한적한 시골 마을. 고 이재현 형사의 어머니는 1계급 특진으로 경장 계급장을 단 아들의 제복을 여전히 안방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계급 하나 더 달라고. 진짜 안타깝다. 네가 하고 계급 하나 더 달면 뭐하노? 응? 네가 하고 계급 하나 더 달면 뭐하노? 올해 나이 30. 가족들은 건장한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했는지, 범죄자의 공격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라도 빈 권총이라도 딱 차고 있었더라면 저는 범죄는 총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그거 위협이라 그러는 게 딱 보이거든요. 위협이라 그런 거 보이죠. 만약에 내 아들이 안 차도 지휘자가 차고 나가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전부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두 형사의 어이없는 사망 직후 왜 총기를 휴대하고 출동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지급된 물리력은 수갑과 3단봉 그리고 총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흉기를 든 피의자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 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형사는 왜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경찰들은 총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 경장이 성폭행 사건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지난해 9월. 한강 피해자 여자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뛰어내리느라고 이 난간에 옷을 안 입고 뛰어내리느라고 난간에 발이 걸려가지고 일이 떨어져가지고 척추 골절상을 그때 입어가지고 그때 보호하고. 용의자가 아파트 위층으로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동료와 함께 문이 열려있던 402호를 수색하던 중 임 경장은 작은 방에 숨어있던 용의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살을 보이는 거예요. 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있다 외치고 무전으로 이제 여가 있다 발견복을 하고 나는 총을 이제 빼요 여기서요. 총을 빼가지고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흉기를 든 범인을 놓치면 인질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공포탄을 쏴도 용의자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해오자 임 경장은 결국 실탄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알은 대퇴부가 아니라 상체를 관통했습니다. 를 맞고 이렇게 관통을 했을 겁니다. 그때 생각 없이 덜컥 났어요. 아, 내 신변 이상이 있구나. 경찰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구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제일 먼저 스치는 것이 그 생각이에요. 일단 총을 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이 만약에 생명이 뭐 위력했다거나 안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자 그랬을 때 경찰관을 이렇게 하면 놔뒀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행히 용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조사 결과 인근에서 벌어졌던 3건의 절도와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그런데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는 5개월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임 경장을 제소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자신을 경찰이 총으로 과잉 진압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임 경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집주인의 진술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약 그 진술을 안 해줬다면은 경찰관이 100번 내가 그 사람 나 칼로 수시로 다가왔다. 그래서 발사했다. 이 말을 누가 믿어주냐 이 말이에요. 총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던 경찰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총 안 살 거예요. 저 이제 차라리 맞아 죽는 거 있더라도 안 맞고 서로 뭐 죽기만 하면은 예를 들면 다치면 병원에서 쉬면 되죠. 그 병원을 한다고 하면 2년간이나 병원 생활을 할 만큼 맞겠습니까? 안 맞는다 하더라도. 사건 당일 새벽 2시 한 남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와 창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들. 그런데 망치를 들고 내려온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공포탄 3발 쏴고 나머지 실탄은 이제 다 이 부분에서 이제 쏴게 됐죠. 한 발씩 쐈는데 다리에 6발의 실탄을 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했던 남자는 경찰이 다짜고짜 자신을 쐈다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내리에서 떠날 줄을 모르죠. 그 사건 때문에 심적으로 항시 부담스럽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그런 것도 그러고. 결국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 형사는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총을 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라. 수천 가지의 범죄 상황에서 판단을 경찰 개인에게 맡기는 이런 규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신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뭐 합리적, 합리성, 필요성, 정당성, 보충성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것도 또 총을 쏠 때는 대퇴부야만 이제 조준해갖고 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당연히 대퇴부야 이렇게 많이 쐈어도 거기 맞았으니까 이제 천만다행인데 죽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글로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죠. 현장에서 맞닥뜨린 범인과 몸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총기는 오히려 경찰에게 심리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가면은 술 먹고 주치자들 있잖아요. 총부터 먼저 뺏으려고 한다니까요. 고무 바퀴 이게 하나의 자물쇠 역할을 하는데 이거 고무만 빠져버리고 이거 살짝 당겨보면 나가본단 말이에요. 여기 안전장치가 없어. 차고 다니는 거 부담스러워. 차라리 총 안 차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쏴봐야 본전도 못 찾죠.
경찰관 총기 사용 안 한 게 낫어요. 차라리 놓친 게 낫다니까요. 놓쳤다고는 징계 안 매기잖아요.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이들이 꽃상여를 타고 가던 날,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은 젊은 부인과 그의 어린 남매였습니다. 그리고 TV를 지켜보며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순직 경찰관들의 유가족들. 우리는 경북 상주에서 10대 인질범과 대치하다 총격을 입고 순직한 고 김성근 경장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며칠 동안 잠이 안 왔어. 계속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두 분이 이렇게 영정 사진 보니까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렇겠지라는 생각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아무도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은 분들도 없었고, 현충일 날 되면은 이렇게 늘 가슴 아프죠. 순직 당시 유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유족 보상금 3,3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증서뿐. 남편의 빈재를 채우기엔 참으로 허망한 대가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은 경찰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면은 저희가 그만큼 기대를 했을까?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도 애들 데리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겠지. 개인 일도 아닌 나라 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고 가슴 아픈 말이고. 아빠 생각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써보세요. 사고 당시 2살과 4살이던 남매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아내. 부부로 살았던 시간보다 더 오랜 세월이 차가운 묘비 앞에서 흘러갔습니다. 좀 바다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때 아빠도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재밌긴 잘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보험 설계사가 되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그녀를 지탱해준 힘은 오직 한 가지. 공익을 위해 목숨 바친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키워내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나한테 죄 너무 많이 지고 갔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다음에 만나면 정말 나한테 잘해달라고. 그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면 빼앗긴 세월이 억울할 뿐입니다. 명예요. 전 차라리 명예 같은 거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명예 이렇게 국가기 공자라고 명예 그 딱지 하나 주면 뭐예요? 나라에서 그 명예를 얼마만큼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명예를 줬다면은 이렇게 방치해놓고 정말 정의로운 희생이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기를. 불의에 맞서는 공공의 힘이 시민들의 응원을 받는 세상이 되기를 유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